대학교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의 도서관을 이게 음, 음, ABC에서 같은 거리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길 원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얘가 원점이에요. 그럼 이 학교의 좌표는 1,0이죠. 얘는 0,3이죠. 얘는 왼쪽으로 갔잖아. 여기가 원점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죠. 예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떠한 한 지점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이 거리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외심이에요. 그래서 외심을 구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심 구해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미지수로 A, B라고 두죠. B점이라고 둡시다. 그럼 우리는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같다 해서 거리가 같을 땐 제곱한다고 그랬죠. AP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BP A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제곱 CP A의 제곱 B 마이너스 3의 제곱.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할 거예요. 첫 번째 식 먼저 정리하니까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날라갈 거고 여기서 6A 마이너스 2A 넘어가서 8A 3, 3은 9 더하기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구해져요. 다음 2번 식을 정리하자. 이거 0이었죠? 2번 식을 정리하자. 마이너스 2A B제곱 B제곱 날라고 마이너스 6B 1 9 넘어와서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5죠? 그러면 6B 5랑 마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우변 넘기니까 3 B는 2분의 1.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하면 되겠어요? P, B의 길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P, B의 길이는 루트. 자, B가 1,0이니까 1 빼기 예. 그러면은 2분의 7이니까 4분의 49. 0 빼기 예. 4분의 1. 그래서 2분의 5 루트 2라고 구해져요. 됐죠? 다음 32번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본 거였어.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1을 하나 숫자를 1을 얘한테 주자.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 6y 9. 그러니까 10에서 1 하나 얘한테 주고 9는 얘 갖고 가고. 그래서 y 플러스 3의 제곱 되고요. 더하기 x제곱 8x 그러면 16 갖다 쓰자.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4 그래서 y 마이너스 2의 제곱. 따라서 얘는 해석이 1, 마이너스 3에서 x, y까지의 거리. 얘는 x, y에서 마이너스 4, 2까지의 거리. 그러면 최소 거리는 그냥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2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제 빼기 5, 25 마 3 빼기 2, 5, 25 그래서 5루트 2예요. 42번. 자,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점 P에 가까운, 그러니까 선분 PQ라고 그랬죠? 그럼 PQ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점이 P가 되고 여기 점이 Q가 되고 선분은 끝과 끝, 시작점과 끝나는 종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P에서 Q 방향으로 3등분을 하재. 그러면 3등분하면 등분. 그럼 이렇게 쪼갠 거죠. P에 가까운 점을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저렇게 나타내지. 그래서 이 점을 P, Q 이렇게 표현하지. 세 점 A, B, C에 대하여 뭐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기호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은 얘는 PQ에 대한 1대2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B에서 C 방향으로 1대2 내분점이죠. 그래서 1대2 내분점이니까 3분의 12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래서 4, 마이너스 2예요. 근데 걔랑 A랑 또 하재. A가 마이너스 5, 4 4, 마이너스 2 1대2 내분점 3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마이너스 2 6, 4 아 8이구나. 잠깐만 4, 2, 8 마이너스 2, 6 그래서 마이너스 2, 2 45번. 야, 이거를 개념 원래 똑같은 게 있는데 선분 AB가 Y축에 의해 M대분으로 내분될 때 그러니까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A, B가 여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뭐라고 해서 찾으면 되겠어? 직선을 찾아서 Y절편 찾으면 돼요. 그래서 AB를 지나는 직선은 오늘 배울 건데 선생님 그냥 한 방에 해버릴게. 2 빼기 2에 11 2 빼기 2에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y절편 마이너스 11분의 16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뭐라고 찾아진 거냐면 0, 마이너스 11분의 16이라고 찾아진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잘 봐. 더 쉽게 구하는 거 보여줄게. 아니 뭐 답은 이렇게 하면 끝나. 얘가 요 점이니까 m 찾고 n 찾을 수 있죠. 길이 구할 수 있죠. m 대 n 나와요. 더 쉽게 풀자. 자,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선을 내렸다. x축에 평행하게 선을 내렸다. 그러면 얘와 얘는 평행하고 m 대 n이면 어떻게 되지? m 대 n이죠. 됐죠? 얘 점의 좌표를 내가 몰라서 0, A라고 두자.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죠?
4-a죠. 왜? 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4니까. 얘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요 높이는 위에 것 빼기 아래 거니까 4-a. 이 길이는 뭐예요? a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뭐야? m 대 n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길이가 얼마? 6이겠죠? 6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6만큼 가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 5만큼 가. 이 길이 얼마? 11. 됐죠? 자, 사실 이게 나왔습니다. 이 길이는 지금 4-a고요. 이 길이는 지금 1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그래서 6 대 11은 4-a 대 뭐지? 10. 그래서 44-11a는 6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분의 16이라고 똑같이 구해질 거예요, 아마. 됐죠? 똑같죠?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끝났어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m 대 n을 찾아야 되죠. 이 길이는 얼마? 4-a 대 m 대 n이잖아. 그치? 이 길이 얼마? a 플러스 6이야. 얘가 바로 m 대 n이거든. 4-a는 11분의 얼마냐? 4 더하기 11분의 16. 44 더하면 11분의 60? 대 얘 더하기 6. 66 더하면 11분의 40? 따라서 이거 약분 3대 2. m은 3, n은 2. 3 빼기 2. 정답은 1이에요. (59번) 야, 이씨. 누구야, 이거? 이거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잖아. 외우라고 그랬죠? 질문 맞아? 뭐야? 이거 무게중심이에요?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여줬어요. 59번, 무게중심이에요. 65번. 자취의 방정식이죠? 자,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 과정을 얘기했어요. 자, 일단 기하적으로 살펴보는 거 봅시다. y는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자, 얘 위를 움직이는 점 A, 어디 있는지 몰라요.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는 동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3,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B점이에요. 근데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에서 B 방향으로 2대1 내분하는 점도 대략 여기쯤 있을 거야. 또 2대1로 내분하는, 그러니까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대략적으로 한 여기쯤. 2대1로 A가 여기 있으면 2대1로 내분하는 점 대략 한 여기쯤. 이런 식으로 해서 A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내분점들이 되게 많아. 그러한 내분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자취라고 부른다고요. 자취. 그래서 P의 자취점, P에 대한 자취, 그것을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자취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내신 문제로 꼭 나와요.
자, 그럼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먼저 우리는 자취점 P를 x, y로 설정한다가 첫 번째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은 x와 y의 관계식을 도출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얘 직선이죠. 그리고 이 식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앞으로 직방이라 부를 거예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른지까지도 저번 시간에 배웠고, 직선의 방정식 봐봐. 그럼 여기는 x랑 y는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들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관계식이야. 관계식이 방정식인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러한 관계를 가져.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이 위에 있는 P점이라고 하는 아이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라고. 관계식을.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자, 다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조건에 맞게끔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A점은 얘 위에 있거든? 몰라서 그냥 A, B라고 둬도 되고 또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둡시다. 여기서부터 헷갈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둡시다. 자, 왜 프라임이라고, 요거 프라임이라고 왜 붙이냐면 얘와는 다른 문자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그럼 요 X랑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그냥 이렇게 쓰고 그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푸는 거랑 마찬가지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는 0. 이렇게 하면 X는 마이너스 2다 이런 거잖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X랑 이 X랑 같은 건 아니거든? 그런 느낌이야.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를, 조건을 세워보니까 뭐냐면은 X 프라임 콤마 Y의 프라임에서부터 B점 3,2까지의 2대 1 내분점이 바로 얘래. 자, x, y래. 그게 바로. 자, 세워봅시다. 3분의 6 플러스 x 프라임. 3분의 4 플러스 y 프라임. 조건대로 식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자, 요거 얘가 얘거든. 그래서 3x는 6 플러스 x 프라임 그리고 3y는 4 플러스 y 프라임이에요.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건 뭐라고? 요 x랑 요거 y랑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안 썼냐면 여기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는 y 프라임은 3x 프라임 플러스 2거든? 그러면 저 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x와 y의 관계식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구하는 거야. 아, 뭐가 잡아. 자, 해보자. x 프라임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3x 마이너스 6 집어넣어. y 프라임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3y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3y 마이너스 4는 3에 x 프라임 3x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2입니다. 전체 3으로 나눠버립시다. y는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넘어가서 6이니까 플러스 2 3x 마이너스 4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대부분을 풀이를 두 개씩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지금 얘는 자취의 방정식 세우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솔루션 뭐냐면은 기하적인 해석입니다. 기하적으로 푸는 거. 자, 뭐냐면은 뭐 어렵게 무슨 기하적이라니까 뭐 되게 창어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도 걸 수 있어요. 얘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찾자. 뭐 있지? 0,2 있지. 또
쉽게 자연수 집어넣어. 1,5 있지. 그럼 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위에는 모든 A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대 1인 점이 모이니까 직선이 나타나는데 그 직선이 어떠냐면 얘랑 평행해. 평행해. 그러면 나는 여기는 요거 노란색 직선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직선을 구하려면 뭐만 찾으면 되냐면 점 2개만 찾으면 돼. 그러면 직선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요 점을 구해볼까? 얘가 지금 3,2죠. 2대1 내분점, 요 점 암산으로 구해보자. 3분의 6, 3분의 뭐야? 2는 4, 2 맞네? 뭐야? 2,2 지나가? 그렇네. 다음 요 점 구해보자. 1,5에서 3,2로 2대 1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3분의 6, 1, 7 3분의 4, 5, 9 맞네. 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직선이 어딜 지나가냐면 2,2 3분의 7, 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요.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됐지? 교재 검사할게. 과제 피세요, 과제한 거. 자,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야. 직선은요,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고요. 그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점 2개가 필요해요.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은 두 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게 뭐랑 뭐냐면은 점과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나중에 미분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무슨 내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용어들이 뭔지. 근데 어쨌든 앞으로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줘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기울기와 점을 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접근이 그럴 거예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울기와 그리고 y 절편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요. 두 번째 뭐가 있죠? 기울기 알고 그리고 한 점 알 때예요. 그때 이거 공식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요거는 외울 필요도 없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니까. 자,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을 보자.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이야. 뭘 모르죠? y절편은 모르죠? 그럼 y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y는 mx 플러스 네모가 될 거야. 공식 증명하는 거예요. 공식 도출해낼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죠? x1, y1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y1은 mx1 플러스 네모예요. 그러면 네모, 즉 뭐냐면은 y절편이 y절편이 y1 마이너스 mx1이에요.
됐죠? 계속합니다. 그럼 네모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네모 대신에 들어가니까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m으로 묶자. m으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보통은 시중 교재들이나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개념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써져 있을 때 공식은 보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는 우리가 여기 도형의 방정식 단원 마지막에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얘는 그 의미가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냐면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x1만큼 y축의 방향으로 y1만큼 이동되어지면 x자리에 그대로 y는 mx에서 x자리에 x-x1 y자리에 y-y1을 집어넣어요. 그거는 나중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중단원에서 우리가 그때 다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아무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근데 나는 보통 뭘 많이 갖다 쓰냐면 나는 이걸 쓸 거예요, 앞으로. 난 이걸 쓸 거야. 하지만 이걸 중요하게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문자로 외우는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공식들 나올 때마다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외우는 것은 빠르게 연산하기 위하여 그런 거지. 하지만 활용 능력은 문자로 외워서는 활용이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디 갔냐? 개념 원리에 있는 거 그냥 해야 되겠다. 자, 1,3 지나고 자,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되게 쉬워요, 그냥. y는 2에 x-1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얘는 마이너스 붙여. 얘는 그대로 뒤에다 써. 이거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하자? y-3은 2에 x-1입니다. 마3을 넘긴 게 얘죠. 똑같아요. 진우야, 주머니에서 손 빼라.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두 점 할 때예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두 점 할 때야. 자, 예를 들어서 그 두 점이 x1, y1, x2, y2가 되면 자, 먼저 얘네 공식부터 써주고 시작할게. y는 y 마이너스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얘랑 똑같아. 한 점. 하지만 포인트는 뭐다?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냥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요. 아직. 우리가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배웁시다. 기울기라고 하는 건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의는 뭐냐? x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해봤자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x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변화량이라고 봐도 돼요.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요 점에서 요 점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이 뭐가 되는 거냐면 x2 마이너스 x1이 x가 증가한 양이야. 다음, 그럼 y의 증가량은 y2 마이너스 y1이겠죠? 이게 그냥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정의대로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평면에서 봅시다.
거기 있는 거 식 다 세우세요. 36페이지. 36페이지 다 푸세요. 필수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가 문제의 요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직선을 구해라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물론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뭘 구하고 뭘 구해서 최종적으로 거길 지나가는 직선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요. 직선의 중간 과정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야. 나중에는 앞으로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네,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직선을 구하고자 하면 기울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점이 필요한데 그 직선이 어디 점 지나간다고 그랬냐면 얘네 둘의 중점을 지나간대요. 중점 암산으로 구하자 2분의 x끼리 더해 2분의 y끼리 더해 끝났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됩니다. 계속 얘기한다.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3대 2 내분하는 점을 구합시다. 5분의 6 더하기 14, 20.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 그래서 4, 마이너스 6 지나가고 5,2 지나가는 직선 찾으라는 거죠. 기울기 찾아야 되겠죠? 기울기 얘 빼기 얘 1, 얘 빼기 얘 8, 기울기 8이야. 그래서 8에 x-5 플러스 2, 8x-38 정답 나오고요. 필수 3번. x절편과 y절편.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뭐죠? 6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 끝. 그래 나도 분수를 싫어해서 마이너스 자 6을 전체 곱해보자. 6을 곱하니까 자 근데 a, 마이너스 1, 4, b가 얘 위에 있대요.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란 얘기죠. a는 3. 4 플러스 b, 아니 4랑 b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b는 6. b는 마이너스 3분의 2. 다음.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자, 만약에 어떠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은 그 세 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냐면은 얘와 기울기가 얘랑 그리고 얘 전체의 기울기 그게 다 같다야. 변화량이 다 같아야 돼.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 찾아봅시다. AB 기울기 3 빼기 1 2 더하기 A는 BC 기울기예요. BC 기울기 하지 말고 AC 기울기 합시다. AC 그거나 AC 기울기 하자. A 마이너스 3 5 빼기 2 같아야 돼요. 곱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3, 2, 6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A는 4 또는 마이너스 3 양수 A는 4가 되죠. 잘 보세요.
넓이의 2등분 직선이에요. 자,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놈은 반드시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넓이가 2등분 됩니다.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아무렇게나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넓이가 2등분 돼요. 무조건 2등분 돼요.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돼.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됩니다. 다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중심만 지나가면 됩니다. 중심만 지나가면 원의 넓이가 2등분 돼요. 중심 지나지 않고서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없다. 자, 다음 봅시다.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A, B, C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도 지나가야 되지? 대변인 BC. 근데 너희들은 대변도 찾기도 힘들거든. 대변을 못 찾는다니까 좀. 어저께 계곡을 갔거든. 애기들 데리고. 선생님, 애가 있어. 선생님 첫째 이름이 아인이야. 둘째 혜인이야. 둘 다 연예인 이름이야. 정아인, 정혜인. 정혜인은 진짜 이름 똑같지? 근데 유아인은 지금 저 자식이 뻘짓거리 해가지고 첫째, 둘째 데리고 계곡 갔는데 계곡 가서 똥 싸더라고. 아이씨, 계곡에 똥 쌀 데가 없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봉지 펴가지고 똥 넣어. 그대로 그 따뜻한 걸 내가 다 밀봉해서 갖고 왔지. 자연을 사랑해야지. 근데 어떻게 도마뱀 잡았는데? 아, 장지뱀 잡으면 안 돼. 이거 보호종일걸? 바로 놔줬어. 장지뱀, 도마뱀. 도마뱀 같이 생겼어. 도마뱀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도마뱀이거든? 본 적 없지, 니네들은. 자, A에 대한 대변. 그래서 대변 얘기했어요. 고3 애들 수업하다 보면 맨날 그러거든. 맨날 수업하다 보면 맨날 딴 데로 얘기가 길이 새. 맨날. 자, 보자. BC 중점 찾자. BC 중점 2분의 X끼리 더해. 2분의 Y끼리 더해. 1,3이야. A점 마이너스 2,4야. 요거 직선 찾으라는 얘기죠? 됐죠? 얘 빼기 얘 3분의 얘 빼기 얘. 됐지? 이게 바로 기울기야. 자, Y는 자, 어디 지나가요 또? 마이너스 1,2 지나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1 바꾸라고 그랬어. 얘는 그대로 쓰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 어? 왜 나랑 달라? 뭐야? 아, 마이너스 1,2 안 지나가지. 왜 이래? 여기 안 지나가죠? 뭐야? A점 지나가지. 마이너스 2,4 지나갑니다. 아, 플러스 2? 플러스 4. 그러니까 3, 4, 12. 3분의 10. 다음. 아, 이건 중학교 거잖아. 이거 중학교 거잖아, 이건. ABC 얻을 때 4분면 어디 지나가냐? 자, 이거 봅시다. 야,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있거든? 자, Y는 M의
x-1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m이 뭐예요? 이거 기울기죠? 그 다음 얘가 한 점 어디 지나가는 게 보여? 1,2를 지난다라는 게 보여.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기울기가 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변하더라도 얘는 1,2라고 하는 점은 꼭 지나.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점, 정해진 점이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린 정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냐면은 1,2가 평면 위에 이렇게 1,2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몽둥이 어디 갔어? 여기구나. 때리려는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애들 때려본 적 요즘엔 없어. 아, 옛날에 많이 때렸거든.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나잖아. 옛날엔 많이 때렸는데 요즘엔 안 때려. 때리지 않습니다. 자,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모르지. 그래서 이 모든 직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한다고 생각하세요.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잠깐만. 얘를 보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 자,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m항등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m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x는 1, y는 2가 돼. 그치? 왜? 얘가 항등식이라 m항등식이라고 치면은 m에 관하여 묶인 아이와 묶이지 않은 아이가 모두 다 0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m에 대하여 이 식 전체는 0이 될 수 있거든. 그게 항등식. 그치? 개수 비교라고 보셔도 돼요. 항등식을 푸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항등식을 푸는 게 아니죠. 해를 찾는 게 아니니까.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배웠었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했어요.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는 거야. 그게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 찾기였거든. 우리가 그거를 했었을 거야. 수학 1에서.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비교법과 두 번째,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수치대입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미정계수를 찾을 때 얘를 쓸 때도 있고 얘를 쓸 때도 있고 둘 다 써도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였어요. 자, 다음 얘를 보자. 얘를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보자고. 모든 실수 m에 대해 얘가 항상 성립해요. m이 바뀌더라도 직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m에 대해 항상 성립하려면 뭐가 돼야 돼? 0 곱하기 m 플러스 0이 우변에 있거든. 그러니까 계수 비교. 얘가 0, 얘가 0. x는 1, y는 2. 이렇게 돼요. 자, 쟤를 보자.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보자. 그러니까 k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k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바뀌죠. 바뀌더라도 얘가 꼭 지나가는 점은 하나가 결정이 돼 있어. 어떻게 찾는다? 그 k로 묶는다야. k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3i죠.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얘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 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x, y 값에 대해서는 k가 바뀌더라도 항상 0이 돼. 이해 가나? 자, x에다 3y 집어넣읍시다. x는 3y니까 x에다 3y 대입하니까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y는 1 y가 1이니까 x는 3 그러니까 이 놈은 3,1을 무조건 지납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요 직선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3,1은 꼭 지나가요. 자, 근데 다시 이렇게 봅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그냥 개수가 다르다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있었어. 근데 그 두 직선의 교점, 요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졸라 많아요. 그럼 이렇게 졸라 많은 요 직선을 이 노란색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k 갖다 붙여주고 플러스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바로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입니다. k가 0일 때는 누가 되죠? 얘가 되죠. 이해가세요? k에다 0 집어넣으면 누가 돼? 얘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표현이 된다고. 얘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해야 될 점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k에 무엇이 들어가더라도 요 직선은 되지 않습니다. 요 직선은 될 수가 없어요. 요 직선은 되지 않아. 딱 그거 하나만 빼놓고 다시 얘기한다. 딱 얘가 요거 빨간색 직선이라고 쳐보자. 요 빨간색 직선 하나만 빼놓고 모든 직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K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두 다 될 수 있다. 자, 다시. 그럼 얘도 보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은 얘는 누구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죠?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점 구한 거예요. 교점. 쉬고 하자. 어? 녹화 중이었나? 자, 보자. 직선의 위치 관계 볼게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먼저 뭐가 있냐? 교점이 생긴다.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라고 하는 위치 관계가 있고요. 또 평행하다. 또 이건 나란하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 일치한다. 일치한다가 있고 또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얘네들만 살펴볼게요. 얘네들만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그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자,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이라고 해요. 자,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의 m과 n, m 프라임, n 프라임은 서로 다른 숫자라는 프라임이라고 해서 그냥 기호만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m과 n 프라임이 같은 거죠. 그리고 n과 n 프라임은 같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근데 표준형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요. 자,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연립 불가능. 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자. 잘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x와 y는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이 모여서 직선이 된 거야.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다음. 마찬가지예요. y는 m'의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애를 만족시키는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점들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다 성립해. 그러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없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연립해보자. 연립하면 뭐 해야 돼요? 대입하죠? 그러면 2x는 2x 플러스 1 넘기면 뭐가 되죠? 0x는 1 됐죠?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할 수 없어요. x에다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좌표, y좌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y는 c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표준형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이야. A'의 x 플러스 B'의 y는 C' 이와 같이 두 개의 직선이 있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다가 선을 쫙 긋고 살펴보는 방법이 있거든. 자, 왜 그런가 잠깐 보자. 위에 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위에 거 암산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찾아집니다. 아래 것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B'분의 A'이에요. 근데 그 둘이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거 식 정리하면 등식을 정리하면 A'분의 A는 B'분의 B라고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야. 선을 쫙 긋고 A'분의 A, B'분의 B가 같으면 둘이 평행한 거야. 둘이 같은 거야. 기울기가. 자, 예를 들어서 마저 더 합시다. 자, y절편을 살펴봅시다. 자, 얘 y절편 뭐죠? B분의 C죠. 얘 y절편 B'분의 C'이죠. 그 둘이 같지 않아야 돼요. B'분의 B와 C'분의 C는 같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만 얘와 얘가 동시에 만족되어야지만 둘은 평행한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선을 쫙 그어놓고선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으면 둘이 평행해. 얘분의 얘는 달라. 그러면 평행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상수항 우변에 있든 좌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놔버리면 선을 쫙 그었을 때 4분의 2, 2분의 1이죠? 2분의 1. 똑같죠? 1분의 1.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직선의 관계는 평행하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해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자,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의 x 플러스 n 프라임이 있었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리고 y절편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 이거 마늘 따짜야? 한자 40점이야. 나보다 잘하겠지, 니들이. 자,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자, 보세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등식에다 집어넣으면 모두 다 만족시키는 x, y들이야. 다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또한 겹쳤어요? 그럼 이 노란색 점들은 뭐다?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이야. 그런데 어때? 둘의 공통해가 바로 연립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c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상관없어.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 같다. 뭐예요? 저쪽에서 했었어요. 기울기가 같으려면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으면은 둘의 기울기는 같습니다. 다음 y절편이 같으려면은 얘와 c 프라임분의 c가 같아야 돼요. 이게 같으면 둘은 겹친다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4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은 서로 어떻다? 4분의 2, 2분의 1, 2분의 1 다 같기 때문에 둘은 일치. 됐죠? 다음 세 번째. 뭐 교점이 한 개이다. 한 개의 공통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점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다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의 x, b 프라임의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공통해가 몇 개 나와야 되냐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만 만족시키면 되냐면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 기울기 다르다. y절편 같아도 돼요. 왜? y절편에서 교점이 일어나면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야. 저쪽에서 봤었죠?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은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지 않다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얘와 뭐 1 써도 됩니다. 둘은 4분의 2, 1분의 1 다르기 때문에 둘은 교점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뭐가 있냐면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졸라 중요한 거. 수직으로 만난다. 자,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둘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럼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과 같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니? 증명해 줄까? 대답이 없어. 자, 여기 봐. 예를 들어서 보자. 봐봐. 이렇게 지나가는 노란색 직선이 있었어.
그럼 얘의 기울기는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x1 숫자로 할까?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 자, 그럼 핑크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치자. 수직이야. 수직이야. 그럼 보자.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야. 그럼 점과 x의 합은 90도야. 점이지? 여기가 x야. 수직이지? 여기가 점이야. 됐어? 이해가니? 다음. 그럼 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삼각형과 여기는 노란색 삼각형이 둘이 닮음이다라는 거 이해가 가죠? 이해가죠? 다음. 그러면 보자. 여기가 x1, 여기가 y1이야. 그러면 얘는 요 길이가 y1의 k배가 돼요. 그러면 요 길이는 x1의 k배가 돼요. 이해가니?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자. 왜냐면 이쪽으로 돌려서 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자. 그래, 이렇게 보면 낫겠다. 자, 이 길이는 x1입니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요? y1이 되죠. 맞니?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냥 이게 더 낫겠구나. k 보지 말자. 이게 이렇게 보자.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볼까? x의 증가량.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으로 갈 때 x가 얼마나 커졌어? x1만큼 커졌지. 그래서 빨간색의 기울기는 x1만큼 커졌고, 그치? y좌표는 내려갔지요. 얼마큼 내려갔어요? y1만큼 내려갔어요.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뭔가 이상해. 잠깐만. 점이야. x야. 이거 비율 잘못됐네. 이거 비율 잘못됐다. 얘가 x1인 건 맞는데 보자. 요거 삼각형이랑 요거 노란색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거든. 직각 x, y1이지. 직각 x, k, y1이야. 다음 점, 직각, 점, 직각 x1이니까 닮음으로써 얘는 kx1이야. 맞니? 그럼 핑크색의 기울기를 다시 구해보자. 그럼 핑크색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ky1, y의 증가량 내려왔거든? kx1이 내려간 거야. 내려간 양이 이만큼 내려간 거야. 그러면 약분 처리하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자, 다시 노란색의 기울기는 뭐죠? x1분의 y1이야. 따라서 두 기울기의 곱은 x1분의 y1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와. 자, 두 직선이 수직관계라는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외워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어떻죠?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수직관계다. 그러면 m 프라임의 기울기는 원래 수직 이전의 기울기가 m이라고 치면 걔를 역수 치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게 바로 m 프라임의 기울기야. 다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 y는 자, 얘 기울기 뒤집어 2분의 1 마이너스 붙여. 그러면 되는 거야. 플러스 뭐 n 아무거나. 그러면은 둘은 수직관계야. 기울기끼리 곱해봐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수직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돌아와 보자. 기울기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와 얘의 기울기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b분의 a와 뭐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기울기니까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거든요. 자, 플러스 다음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 넘기자. 따라서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0. 그러면 수직관계야. 근데 이건 외우지 마. 중요한 건 얘야. 얘가 중요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선을 쫙 그어놔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가 0이 되면 둘은 수직관계다 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별로 잘 안 써먹어.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자? 가운데에 선 쫙 그어놓고선 확인해 볼 수 있다.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 얘분의 얘, 얘분의 얘가 같으면 y절편이 같다. 그거 셋 다 같으면 둘은 일치한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푸나 보자. (98번) 보자. 자, 봅시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둘이 평행하되 y절편 다르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평행해야 된다.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됐지요? 다음, 둘이 어떻대? 평행해야 돼. 둘이 평행하려면 뭐분의 뭐? 1분의 a랑 a분의 4가 같아야 되고 마 3분의 1이 같지 않아야 돼. 자, 요거 방정식 푸니까 a는 뿔마 2거든요. 그런데 2 들어가면 2,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얘랑 같지 않아 둘 다. 그래서 둘 다 돼. 자, 두 직선이 일치한대요. A 얼마? 마이너스 1. B 얼마? 5. 자, 일치한대요. 어떻게 같아야 되죠? 3분의 A랑 B분의 3이랑 6분의 마이너스 2가 다 같아야지 일치합니다.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럼 A 얼마? 마이너스 1. 얘랑 같아야 돼. B 얼마? 마이너스 9가 돼. 맞지? 마이너스 9가 되면 됩니다. 다음 수직관계래요. 자, 이게 좀 중요하죠. A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왜? 4지.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다음 얘네 둘이 수직이래. 어떻게 되지? A-2와 A가 곱해지고
3이랑 마이너스 1, 3이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걔네들의 합이 0 되면 됩니다. 전개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야, 필수 문제는